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 실천도의 12번째 시간, 사중보은 중에 동포은의 시간입니다. 동포은은 대협동, 그리고 상부, 상조, 공생공영으로 동포는 우리에게 자리이타로서 대협조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서로 돕고 서로 북돋우며 보은이 되는 동시에 내가 곧 사생의 지친이 되며 일체 동포는 자연 공생 공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포은은 동포와 나와 사이에 맺어진 은혜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보은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동포 그랬는데 동포는 하나의 포태라는 거예요. 포태. 한 포태는 이제 한 어머니의 태를 받고 태어나면 같은 형제. 그럼 우리는 진리의 포태야. 한 포태거든요. 그래서 서로 진리적으로 볼 때는 다 지친이 된 거예요. 사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부모만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 형제인 포태가 아니고 우리 진리의 한 포태에서 우리는 다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다 진리의 한 포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포를 말할 때 그냥 사람만 놓고 동포라고 하지 않고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가 동포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금수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수는 그래도 또 이해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또 육도 윤으로 놓고 본다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와 같은 이 형제, 자매, 지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동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초목까지도 어떻게 동포가 되냐? 초목까지도. 그래서 이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가 동포로 알고 한 포태로 알아야 돼. 이 법신물의 진리가 살아있는 사생에만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사생 외에 초목까지도 다 생물, 무생물까지도 다 하나의 동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냥 꼭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들만 어울려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초목도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져 죽을 뻔하다가 그 풀뿌리를 붙잡고 겨우 생명을 살렸다고 해요. 그 초목은 나에게 생명적 대恩이에요. 꼭 부모가 이 포태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만이 그게 생명적인 대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면으로든지 나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면 그게 생명적 대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수와 초목 할 거 없이 어떠한 생명이라 해도 우리가 다 동포의 한 포트로 놓고 보은의 도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동포는 하나의 포태예요. 진리의 포태를 발견했느냐 못했냐. 진리 안에서 하나의 형제인 포태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동포의 범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근데 동포를 그냥 동포가 아니라 형제의 포태로만 놓고 보면 내 부모에게 같이 태어난 형제만 내 포태로 생각하면 자기 형제들한테는 잘해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그 사람들은 다 원수 삼아버린다. 그럼 우리가 하나의 포태를 알아서 서로 돕고 살자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자리이타의 동포로서 만나고 서로 협조하고 도움이 돼서 은혜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금수초목까지도 하나의 포태로 이해하고 보은의 삶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어디에 상극으로 만날 인연이 없고 그다음 원수를 맺을 인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명적 대은의 관계인 동포로 만나지는 그게 이제 하나의 포태죠. 그런데 그 큰 포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작은 포테만 발견하고 거기에서 평생을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산다면 얼마나 그 그릇이 뜯겠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사은 중에서도 또 동포운을 밝혀주셔서 하나의 포테인 큰 포테를 발견하도록 해주시고 그 동포 보운의 도를 실천함으로써 일체 동포가 지친이 되고 또 공생 공영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동포 은혜, 피은의 강령은 동포의 도움이 없이 또 동포의 의지가 없이 또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생명적 대은이시다. 그래서 우리 동포는 우리에게 이제 자리에 따라서 도움을 주고 의지하게 되고 공급을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놓고 볼 때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감사해야 될 거예요. 알면 알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은혜가 큰 은혜를 발견하면 할수록 내가 진리의 안목이 커지는 것이고 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작은 은혜만 발견한다면 내가 진리의 안목이 아직 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작은 은혜는 내가 쉽게 발견하고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밥 사주거나 차 사주면 잘 먹었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동포들이 보이지 않는 동포들이 한순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또 의지시켜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옷을 또 입고 있고 우리가 또 먹고 있고 모든 우리가 이 의식주 생활하는 모든 것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 동포의 도움이 없이 그 동포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동포는 없어서는 살지 못할 아주 큰 은혜가 있는. 근데 내가 아는 순간이나 모르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그 동포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밥 먹고 살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 혼자만의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나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하면 그럼 그런 사람은 이제 산에 들어가 가지고 풀뿌리 캐먹고 그냥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거기서 이제 공급되는 거 그 중에서 그냥 먹고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될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의지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고 서로 도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이거 은혜의 관계가 자꾸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은혜로 얽혀져 있는 이렇게 은혜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생공영으로 이렇게 서로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내가 저거 도와주고 공급해 주는 것이 나는 부담스럽다, 싫다 이렇게 돼서 끊는다면 그때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관계를 끊는 거니까. 완전 거기서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를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의식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까지는 이 동포에 의지하고 또 공급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이 동포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 은혜에 보온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동포에게 어떤 피은을 입고 있는가? 첫째는 우리 사농공상으로 피은을 입고 있는데 이 사는
학술과 정사로 지도 교육하여 주며. 그래서 학술과 정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배우는 것,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가르침을 공급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 잘못한다고 뭐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정사가 올바로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정사를 올바로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 동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는. 이 정치가 혼란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 일어나갖고 자국민들 막 죽이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정치가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정사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서로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그 은혜가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국민들을 이렇게 없이 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그 정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학술과 정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잘 배우고 잘 가르쳐주는 이런 학술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는 이 문화가 서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다 같이 성장 발전하거든요. 모든 지식이 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은혜가 서로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학술을 제대로 잘 지도해주지 못하면 예의 염치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의와 염치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동포에 대한 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성장, 발전하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들의 이 인격을 양성해 나가고 또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 대우를 받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술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문명은 정말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이 욕구에 그치고 이 정신적인 향상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이 욕구, 기본적인 욕구에 제한되어 있고 이 정신적, 도덕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금수처럼 동물들처럼 서로 뺏고 빼앗으면서 또 죽이고 죽으면서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학술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학술을 통해서 올바른 도덕을 밝혀주고 지도해준 동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술 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피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농이에요. 심고 길러서 의식 원료를 제공해 주며. 옛날에 농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는 농자 천하지 대번해가지고 아주 크게 알아줬는데 지금은 농사 지어도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나니까 지금 농사가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농사에 종사하는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농사도 잘 지으면 큰 부를 얻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 그 가치가 좀 바뀌긴 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은 다 땅을 통해서 길러서 먹는 거예요. 다 모든 원료는 거의 땅을 통해서 길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통해서 기르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다 부작용이 좀 있고 이 혀끝이나 이런 데만 자극적으로 좋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료는 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땅에 의지하지 않고는 생명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라 할지라도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게 영원히 날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땅은 바탕이 되지만 모든 의식 원료를 제공해주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심고 길러서 의식 원료를 제공해주는 그 은혜가 크다.
그리고 공은 일상 수용품을 제공해 줌이요. 그래서 이 공업도 우리가 이게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상 하나, 뭐 의자 하나, 이 등 하나, 이런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루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뭐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결과물이 지금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당장 여기 눈앞에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놓고 볼 때 이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거기에 동원되고 그 단련이 거기에 있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전수가 있어졌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있어지는가. 이걸 놓고 보면 이건 단순히 그냥 물건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무생물이지만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동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무생물까지도 이 동포의 공급을 통해서, 공을 통한 공급을 통해서 기술이 전수되고 물질이 발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생물마저도 은혜가 되는 거고, 네 번째로는 상이에요. 상은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타로 물질을 공급해 준다. 이것이 이제 누가 이제 잘 만들기는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이렇게 교환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업 시대라고 그러는 건데, 뭐 쿠팡이니 또 뭐 배달의 민족이니 이런 걸 통해서 전화 한 통만 딱 하면 바로 그냥 탁 오잖아요. 저녁에 전화했는데 새벽에 도착돼 있고 뭐 이런다고. 그 지금 엄청난 그 상업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 있고 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통해서 공정하게 그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도움이 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모든 것이 자리 이타로 서로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물류가 막히면 피가 막힌다고 그래요. 이 서로 이렇게 교환을 못 시키면, 이번에 저 수에즈 운하에서 배가 막혀가지고 전 세계의 물류들이 막혀가지고 하루에도 막 몇 조씩 이렇게 막 손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계속 흘러야 될 이 상업적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공급이 안 되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업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는 이 흐름, 이게 막히면 피가 막히는 것처럼 이 세상 전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반도체의 수용이 많은데 이 공급을 다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교환이 안 되니까 그 자동차 만드는 것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물건 만드는 것이 지금 다 지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상업적인 은혜, 이 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또 이제 다섯 번째, 금수초목이 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 금수초목이 작고 힘이 없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냐?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마저도 이 전 세계의 인류를 이렇게 그냥 정지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걸 뭘 말하자면 아주 작은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금수초목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위력을 우리한테 베푸냐. 우리는 늘 먹고 마시고 하면서도 그 금수초목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은혜를 고맙다고를 잘 안 해요. 동포를 얼마만큼의 국한으로 삼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세상은
그만큼 공생, 공영,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냥 인류만 놓고 본다면 인류만을 생각하는 공생, 공영이고, 그 다음에 또 사생만 놓고 본다면 사생만을 생각하는 그런 공생, 공영이고, 천지 만물을 다 본다면 천지 만물이 다 함께 살아가는 공생, 공영의 세상이 돼서 이 동포 은혜가 국한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 지구가 그냥 다 하나로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학술이나 정사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산업공상 자체가 다 어느 한 국한된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모두를 다 하나로 열려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학술도 외국에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못 배울 것도 없고, 우리 가르침을 못 전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K-팝, 드라마, 아니면 한국 문화, 김치니, 한복이니, 이런 것도 다 전달되고, 그러니까 농, 공상이 다 열려가지고 회통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넓어진 시대에 오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을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우리도 그 마음의 국한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집단,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 인류, 그리고 전체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의 포태인, 금수초목까지도 하나의 포태인 이 동포의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보훈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보훈할 때 우리가 모두가 함께 상생으로 또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홍공상으로 피은이 되고 금수초목까지도 우리에게 피은이 된 내역을 알아서 보훈의 도를 실천하는데 자리이타로, 사는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 지도 교육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그만큼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안 알려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걸 힘들게 어렵게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고생할 거를 생각해서 자기가 익힌 것을 쉽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 교육해 주는 거,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 지도 교육해 주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그동안 익힌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내가 손해나요? 내가 가르쳐 줄 때 난 더 많은 것을 깨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해가지고 알았던 것을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것이 검증도 좀 안 돼요. 확실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넓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되풀이해서 지도하고 교육함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걸 가르쳐 줄까 생각하다 보면 또 연마가 돼. 그렇게 되면 내가 알았던 것을 이것이 이만큼에서 이만큼 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피은된 조목을 보훈함을 통해서 나는 더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 서로 공급이, 지도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리이타로 서로 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파농사 짓는 사람은 파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양파도 짓고 감자도 짓고 쌀도 짓고 이게 서로 다 각각 짓는 거잖아요. 그 서로 각각 짓는 것을 따라서 이 원료를 서로 공급해서 서로 자리이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되는 때예요. 자기 것만 이렇게 딱 감추고 있어갖고는 이익이 안 돼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 원료 자체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공은 자기의 수용품도 마찬가지로 주고받아요. 지금은 이제 그 좋은 것을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시대라 그래요. 사만불 저기 되기 전에는 그 집에 가면은 막 멋진 그림도 있고, 멋진 무슨 대구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돌도 있고, 꽃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 사만불 넘어서면 이제 내놓는데요. 자기 혼자만 보는 게 아니야. 그때쯤 되면 누구나 다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 혼자만 보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이 좋은 것을 다 같이 보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만큼 이게 서로 내가 내놓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대 되면 그렇게 발전된 시대가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은 보시를 많이 하잖아요. 희사를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됐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느 정도 이게 올라가면 그것이 이제 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훨씬 더 기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금수초목까지도 다 보호 육성해서 보온의 도를 실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보온의 결과로 개인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가정은 친목하게 되고 사회는 상통하게 되고 국가는 평화하게 돼서 안락한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동포에 대한 그 국한을 벗어나서 모두를 다 사생뿐만 아니라 금수초목까지도 하나의 동포로 한 포태로 생각해서 이 자리이타로 서로 도움이 되면 이 산업공상을 통해서 또 주고받는 이 은혜가 많아져서 공생공영한 그런 세계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동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동포 배은에 보면은 배은자의 장난으로 동포가 고해에 들면 어떻게 되냐? 구세성자는 자비방편을 베풀어서 도덕이나 정치나 무력으로서 제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 자리이타로 이 동포의 은혜를 서로 알아가지고 이게 잘 공생공영한 세계를 해서 평화 안락한 세계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배은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배은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인류 사회를 다 고통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이제 구세성자가 나타나셔서 도덕이나 정치나 무력으로서 그러니까 구세성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그 배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피치 못할 마지막 수로 그렇게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도덕이나 정치로서 우리 동포들이 평화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동포에 대한 배은을 하면 서로 개인 간에는 서로 미워하고 또 원수가 돼서 불행을 만들고 개인 가정 사이 국가에는 혼란을 일으켜서 전쟁의 세계로 만들고 아주 그냥 타락한 세계로 만들게 되겠죠. 우리 배은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나 실행하지 못하는 거.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알지만 실행은 못할 뿐이다. 이렇게 한다. 실행 못하는 것도 배은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은혜를 알았으면 반드시 실행을 해서 그 은혜를 갚아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고 사중 보훈의 도리를 다하는 그 목적입니다. 은혜를 깊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할 일에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원망할 일에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진짜 은혜를 알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진짜로 이 피은의 내역을 알지 못하면 이건 하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그 원망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큰 포태를 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이 친구를 도와줬지만 이 친구가 나를 모른 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원망의 마음이 안 나오고 감사의 마음이 나온다는 것은 더 큰 포태를 발견해야 돼. 그러면 그 큰 하나의 포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를 모른 척하고 은혜를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원망이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포 사중보훈의 동포에 대한 보훈을 하자는 것은 사생과 더불어서 금수, 초목까지도 하나로 크게 협동을 하고 서로 상부상조, 자리이타로서 서로 공급할 때에 산홍공상으로 피은이 된 내역을 알아서 보훈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서로 다 함께 잘 살고 다 함께 번영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서 모든 인류, 사생, 만물의 동포들이 다 함께 잘 사는 낙원세계, 정의의 세계를 만들자 하는 것이 사중보훈의 동포운에 대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